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을 세분화해서 우리 제품을 어떤 고객군의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브랜딩 또는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겟과 그에 맞는 소구점을 찾게 되면 광고나 홍보 컨텐츠부터 시작해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오프라인이라면 영업 멘트나 카탈로그, 심지어 제품 디자인이나 개발에도 감각에 의존하기보단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근거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정 기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혼합과 같습니다. 행동 유전학에서는 성격의 약 50%가 타고나면 나머지 50%는 교육, 경험과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성인이 돼서 성격이 달라지는 일은 거의 없고 교육, 인생의 경험, 문화를 통한 변화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성격과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혼합 양상이 유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표 그룹을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계속 보여드릴 림빅 맵의 기본 컨셉은 이전 영상인 구매 결정을 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분량이 워낙 많아 총 3편으로 나눠서 만들었음에도 내용이 너무 많아 최대한 축약해서 전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림빅 맵이나 내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책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림빅 맵을 통해 유형화 작업을 해준다면 판매와 마케팅 업무에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디테일까지 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을 잡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유형에 대한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주의자는 꼼꼼하게 검증하고 세부사항을 오랫동안 살펴봅니다. 균형 시스템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런 성향은 다소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우며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지는 않은 편입니다. 또 안정감과 신뢰감을 보장해야 하며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음은 조화론자입니다. 조화론자의 핵심 동기는 결합과 돌봄 모듈이며 여성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주의자에 비해 타인에게 훨씬 개방적이고 무엇보다 가정의 안정감과 화합을 중요시합니다. 다음은 개방주의자입니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합니다. 판타지를 자극하고 꿈의 세계로 유혹하며 행복한 체험을 약속하는 상품을 선호합니다.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이 유형의 좌우명이며 타인과 접촉을 중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문화 공연과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상품의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건강에 관련된 제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자극 시스템과 도파민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항상 유행을 민감하게 쫓고 식료품을 구입할 때도 이국적인 맛이나 새로운 맛, 신제품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또 충동 구매자의 유형이기도 하며 제품의 구입처나 신뢰성에 무관심한 편이며 주변의 조언을 구하려는 욕구도 낮습니다. 건강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대신 유행과 화장품에는 특히 관심을 보입니다. 다음은 모험가 유형입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뛰어난 성능과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언도 제품을 구매하는 장소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며 구매처에 대한 관심이나 충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없애주거나 성능이 개선된 제품 혹은 자유를 선사해주는 제품을 주로 구매합니다. 동시에 특가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 행사를 몹시 반깁니다. 다음은 실행가 유형입니다. 실행가 유형은 테스토스테론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자네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구매 장소와 상품이란 자신의 영리함을 보여주거나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몹시 중요합니다. 값비싼 와인은 고유의 맛과 향 때문이 아니라 저녁 모임에서 동료나 지인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즐깁니다. 클래식한 면과 기능성이 강조된 스타일을 추구하고 고급 레스토랑과 고급 상점을 이용하지만 영리한 소비를 추구하기에 세일 기간이나 할인점을 관가하지도 않습니다.
가격 흥정이 가능한 곳에서 자신의 자아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해 지위와 인기의 특권이 보장된다면 가격은 그리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율 숭배자입니다. 쓸데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고 순수하게 기능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것만을 구매합니다. 품질 및 보증과 관련된 요소를 무척 중요시 여기며 항상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엇이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부 환영합니다. 품질 평가 법인의 테스트 같은 객관적인 척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몇 곳만을 정해두고 이용합니다. 최신 유행은 이들의 관심 바뀌며 가짓수가 많지 않은 한눈 들어오는 상품 종류를 선호하고 절약은 이 유형의 기본 미덕입니다. 저는 이처럼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림빅맵을 바탕으로 한 유형화를 더 세밀하게 하거나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실무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강점이 어떤 유형의 동기와 감정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알맞은 유형을 타겟팅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나 기준 없이 감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은 구매 태도와 결정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성별과 연령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중 먼저 성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사고방식도 감정도 구매 방식도 다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우선 유니섹스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감정 및 사고 과정은 뇌 구조물 및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혼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 그러니까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두께라든지 신경 중추의 크기, 현재와 정도, 신경세포체와 신경세포 돌기의 양, 뇌 무게 등과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호르몬 등의 상태가 다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으로 대표되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은 안드로겐과 에스트라디올로 대표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위한 광고 문구와 제품 설명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뇌가 서로 다른 탓에 물건을 사기 전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상품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스포츠용품, 자동차 등에 관심이 많고 여성은 주거용품, 또 실내 장식용 패브릭 제품, 식료품, 세제 및 제품 관리 제품 등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를 단순히 편견으로 치부하거나 비즈니스에 사회적, 정치적 어젠다를 대입시켜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면 최소한 마케팅은 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차이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국가마다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물학적 특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CAH 신드롬에 걸린 여자아이는 다른 동성애 아이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훨씬 높은데 그 결과 즉흥적 이유로 떠오르는 것을 그리라고 하면 남자아이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차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패스라우어는 용기 형태를 여성 취향으로 바꾸어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언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의 언어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관계에 대한 말을 자주 사용하며 울림이 주는 부드럽고 다정한 단어를 애용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설명할 때도 성별의 감정과 동기의 중심점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은 매장에서 상품 진열대를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남성은 세부적인 것을 살피지 않고 대충 쓱 훑어보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봐야지만 찾을 수 있는 작은 상품들을 쉽게 놓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품 진열대를 꼼꼼히 관찰하며 시선을 자주 멈춥니다. 게다가 여성의 뇌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에 대해 남성의 뇌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로 인해 여성이 인지하고 의식한 많은 것들은 남성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감각적 인상이라 해도 남성과 여성의 뇌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죠.
또한 모든 유기체, 주어진 진화의 사명은 가급적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진화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개선법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수유와 양육을 하는 등 후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할 능력이 있는 유능하고 믿음직한 남성 파트너는 후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줄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파트너의 자질을 검증할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잠재적 파트너를 유혹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유혹과 매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는 진화와 자연의 뜻에 정확히 부합되는 행동이며 여성이 구입하는 옷과 화장품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남성은 최대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다수의 후세를 생산할 때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 앞에서 일종의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여러 남성 라이벌이 한 여성의 마음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성호르몬의 작용과 분포가 성별에 따라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다음 자신의 매력을 끌어올려 발산하도록 유도하고, 남성의 뇌 속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경쟁자들과 싸워 물리치는 강인한 힘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에스트로겐이 여성에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몰아가는 반면 테스토스테론은 우월함과 탁월한 성능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스타일과 소비 습관은 나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젊은 층은 노년층과 구매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대표적인 원인은 뇌와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른 목표 그룹은 대표적인 키워드와 대표적인 특성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8에서 12세 어린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즉흥적인 구매자로 이 연령대에 부여된 최우선적인 과제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자극 시스템과 놀이 모듈, 싸움 모듈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유예하고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전전 두피질은 약 20세 무렵이 돼서야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몹시 즉흥적이고 무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4세에서 20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젊은 야만인으로 이 시기에도 여전히 충동, 미래 계획 리스크 관리나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성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생산이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이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우월함에 대한 욕구를 그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스타에게 전이시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종종 이상적인 섹스 파트너로 스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랜드는 이중적인 기능을 합니다. 또래 집단 내에서는 소속감을 상징하며 외부적으로는 다른 또래 집단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20에서 30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소비가 즐거운 시기로 욕구는 거대하고 신체는 최고 상태이며 비록 소득은 많지 않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소비를 위한 최고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전 두피질이 완전히 성숙되는 시기이므로 미래와 미래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때문에 즉흥적인 충동 구매가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욕구가 전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 20에서 25세 대뇌는 적어도 신속하고 논리적인 사고 부문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자극 및 지배 시스템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구점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에서 40세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과 남성에게는 가족용품을 사고자 하는 바람이 강해집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상태도 바꿉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다소 감소하고 돌봄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프롤락틴 수치가 아이와의 심실 접촉과 함께 증가합니다.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꿈이 성능 좋은 자동차나 몰디브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40세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합니다. 여전히 욕구는 많지만 요란하고 현란한 상품이나 자기 가치를 위한 가장된 상품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50세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최신 유행이나 고가의 산악 자전거 같은 자극과 지배 성향이 강한 제품에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또 특히 기능성 중심이 되고 개인은 동질성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낙관적인 건강 컨셉트를 추구하며 이들은 신체 성능과 향유 능력의 유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입니다. 이들은 안정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에도 감인 반응을 보입니다. 또 뇌 속에 많은 신경세포가 이미 사멸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뇌 총량이 줄어들고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동시에 감소하면서 정보 처리 능력과 처리 속도도 함께 저하가 됩니다. 또한 안락함과 안정성은 그들이 누리는 향유와 떨어뜨릴 수 없는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투숙객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배려하는 호텔, 크루즈 선박, 아주 사소한 것까지 완비된 여행 등을 선호하며 지출이 클수록 품질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품질 보증이나 서비스 매우 중시하며 그에 걸맞는 돈을 지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각 목표 그룹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소구점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한 타겟들의 뇌 속에 어떻게 하면 소구점들을 잘 인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영상의 분량 조절을 위해 다소 축약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많은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읽어보시거나 아래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